지난 5일 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에서 수상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웃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2층에서부터 냄새가 엄청 나요. 사실 처음에 저도 움찔했어요. 정말 청소 상태가 많이 불량하고 냄새가 많이 나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안은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한 듯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답니다. 그 때문에 악취가 났던 걸까요? 그런데 방 안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남성이었는데요. 얘기를 빠져서 바짝 말아서 뼈다구 여기 보면 그게 다 튀어나올 정도예요. 그냥 죽은 줄 알았어요. 진짜.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깨워도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다행히 남자는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리를 조그만 소리를 내더랍니다. 엄마가 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입을 드셔보니까 침대 밑 이불 속에 여인의 시신이 있었답니다. 남자의 어머니 김 씨였습니다. 부패가 많이 진행돼서 안면부 뼈가 보일 정도로 방 안에 한 파리가 200~300마리가 가득 있었고요. 부패된 어머니 시신 옆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된 20살 아들. 모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장에서 구조된 아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정상인보다는 좀 많이 느리고 어눌하고 기억력도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확인된 건 없습니다. 타살 혐의점이 전혀 없어요. 네, 뭐 침입 흔적이 없이. 우리도 궁금하니까 지 엄마가 언제 죽었는지 저희가 더 알고 싶죠.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미뤄 어머니는 사고사나 병사로 추정된답니다. 하지만 부패가 너무 심해 부검에서도 언제 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는데요. 대체 아들은 왜 어머니 시신을 방치한 걸까요? 앞집이라면 모자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 이사 온 지가 1년 됐는데요. 한 3번밖에 못 봤어요. 밖에 나오지를 않으셨어요. 작년에는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올해부터는 영 못 보고. 이웃과 왕래가 없었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아무 기척이 없다가 그날은 쪽지 써가 놨다며 신고를 해달라고 그렇게 써놨겠지. 모자의 집 현관에서 쪽지 한 장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정말 티가 나게 매직으로 이 글을 보신 분은 이렇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요거만 보고 난 다음에는 몰랐는데 이 뒷장을 보니까 이 집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를 구해주십시오라고. 구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는 혹시 모자가 보낸 구조 신호였을까요? 병 가자고 했더니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으니까 일단 가자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몇 번 그렇게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3번인가 4번인가 내고 쭉 아무것도 안 내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사람을 봐야 내라 마라 하지고 두들겨도 문도 안 열어주고. 극도로 폐쇄적이었다는 모자는 월세뿐 아니라 전기요금조차 단 한 번도 내지 못했답니다. 게다가 가스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고객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가스를 연결해 드리는데 신청 자체를 안 하셨어요. 이사 올 때부터 가스 연결도 못할 만큼 생활이 어려웠던 걸까요? 어머니 김 씨와 아들 정우 군은 왜 처참한 모습으로 뒤늦게 발견된 걸까요? 모자가 오랫동안 함께 지낸 듯한 방은 쓰레기와 악취가 뒤엉켜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새장엔 죽은 새들이 방치돼 있었는데요. 주방도 상황은 마찬가지. 식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냉장고 안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뭔가를 먹은 흔적이라곤 아기들이 먹는 분유와 라면 봉지, 과자 부스러기가 전부였는데요. 비극의 원인이 정말 극심한 생활고였던 걸까요? 그랬다면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 복지 지원을 받을 수는 없었을까요? 그런데 신청주의거든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하던 보호 대상자라든지 이러면 내용을 아는데 전혀 접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지 열흘이 넘은 열흘 가까이 된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 전기요금을 못 낼 정도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결국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안산 모자 사건은 극심한 생활고가 빚은 비극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탈진 상태로 발견돼 목숨을 건진 아들.
정우군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밥은 얼마 동안 못 먹었어요? 물만 마셨거든요. 엄마하고 같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병을 줬는데 분명 줬어요. 엄마가 숨도 안 쉬고 땀 때려도 반응이 없었고 엄마는 죽었어요. 우유 투입구 쪽지 본인이 쓴 거 맞아요? 제가 쓴 거 맞아요. 왜 119에 신고하거나 이웃에게 알리지 않고 쪽지만 남겼던 걸까요? 그런데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정우군의 이모들을 만났는데요. 저 SBS에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네. 여보세요. 내가 나가서 얘기하자. 네네. 그런 거가 어디서 내가 뭐가 뭔지 모르면서 화를 내며 우리를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러더니 지금까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불쾌해합니다. 도와드리고 싶은 아니요. 이거 보세요. 그게 아니야. 당신 돈 많아. 많이 많으니까 언론에서 그게 모르니까 얘기했겠죠. 지금까지. 근데 우리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거꾸로 너희들이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야. 우리는. 뭐 월세도 못 내고 아니야. 아니 우리 깜짝들한테 자기가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뭐 숨긴 것뿐이야. 우린 몰랐어. 쉽게 딱 거기까지만 이야기해. 우리는 이거 알잖아. 우리도 모르고. 그래 다 강남살던 사람이에요. 무슨 수준인지 알겠죠? 까불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이모들 말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모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치동이 강남에 살다 왔다는 것 같다고. 뭐 그러는데요. 차가 몇 대 왔는데 세 대 왔었지 차가. 많이 왔는데 집에 조금 이거 올라가지 않고 버렸어. 실제 집안에 쌓여있는 물건들 중에 값비싼 장난감들이 눈에 띕니다. 이 물건들이 혹시 강남에서 살 때의 흔적인 걸까요? 그런데 우연히 발견한 우편물에 대치동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요. 적힌 주소는 대치동의 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자를 아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하고 했어요. 계약을. 자파한다고. 자파. 일어났다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세를 놓고 그냥 쳤어요. 그 뒤로는 전혀 몰라. 지난 2009년 3월 숨진 김 씨가 상가를 임대한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아파트 산다고 그랬죠. 아 어떻게 아세요? 저하고 계약을 했어요. 모자가 실제로 강남의 아파트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약 8억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인데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 김 씨는 제주도와 천안 지역의 땅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비극의 주인공이 된 걸까요? 그녀의 지인을 만나봤습니다. 강남에도 살았고 뭐 그리고 뭐 땅도 있고 그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알아보니까 뭐 사기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 팔고 뭐 안산으로 이사 갔다는 소리도 들리는 거고. 사기를 당한 뒤 2011년 안산 신도시로 이사를 갔고 다음해인 2012년에 천안에 있는 땅이 압류를 당합니다. 그리고 2013년 안산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간 뒤 지난해 5월 지금의 빌라로 이사를 온 건데요. 그렇다면 혹시 경제적 추락 이후 작심을 하고 비극을 계획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오랜 지인은 김 씨가 투자 사기를 당한 후 어딘가 좀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들은 얘긴데 이사 가고 나서 사람이 좀 이상해졌다고 해야 되나? 변했다고 해야 되나? 그건 못 견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미쳐버렸다고 그런 소문들이 좀. 여름인데 겨울옷 입고 다니듯이 그런 식으로 옷을 막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이웃들은 김 씨가 이사 올 때부터 이상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치료가 필요한 사람처럼 보였다는데요. 더 큰 문제는 아들 정우였답니다. 집중력 없고 약간 자폐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들어갈 만한 애가 못 되는데 엄마는 억지로 일반 학교를 보내고 싶어갖고 일반 학교 간 것 같아요. 학교를 안 보내면 집에서 교육시킨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아요. 정우군이 지적 장애가 있는 듯 했지만 어머니는 일반 학교에 보냈고 중학교를 중퇴한 후엔 집에서만 지내게 했다는 겁니다. 집안은 온통 정우군의 낙서로 가득합니다. 전문가는 이 낙서들이 정우군의 심리를 대변한다고 진단하는데요.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 주제어가 있잖아요. 고향 설계도. 엄마에 의해서 외부 이렇게 출입이 이렇게 차단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살고 싶은 고향에 대한 어떤 그 상상적인 어떤 이 설계도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정우군은 풍족하고 편안했던 처음 그때처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었던 바람을 낙서 속에 남겨둔 게 아니었을까요? 자기를 통해서 나온 독립적인 개체로 안 봐주고 너는 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과 이렇게 단절시킨 분명한 학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니와 갇혀 지냈던 시간들을 정우군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집에만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끔 위험하죠. 나가고 있을 때 그만큼 끝까지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 김 씨에게 세상은 위험한 일 투성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자신은 물론 자식의 삶까지 집안에 가둔 채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빌라에 사는 또 다른 이웃이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어떤 남자가 와서 문을 두들긴다. 뭐 애하고 여자들이 있는데 두들기니까 무서워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모자가 발견되기 3주 전 새벽 자신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남자가 아무래도 아들 정우군인 것 같다는 겁니다. 두들긴 것도 엄청 소심하게 두들겼대요. 살짝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막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몰랐죠. 애들이 이제 그냥 무섭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몰랐잖아요, 있는지도. 마음에 걸리는 게 또 있다는데요. 발견되기 일주일 전 모자의 집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봤을 때 그때 이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냄새가 되게 심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한번. 냄새가 너무 나니까 환기시키려고 열어놓은 줄 알았는데. 그 이후부터 종이가 있었어요. 네. 그 뒤 쪽지를 남긴 건 역시 정우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도 그 쪽지를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 그래도 눈을 마주쳐가지고 사람 눈을 안 마주쳐요. 얘기를 하기 쉽지 않은 거지. 인사해도 막 그냥 까버리고 인사하는 입장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저도 인사를 안 하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 갇혀있던 정우군이 사력을 다해 요청한 구조 신호를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죄송해요. 안산 모자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가 아니라 어머니 김 씨의 폐쇄성과 가족들과 사회의 무관심이 낳은 비극이 아닐까요? 결국 이 사건이 드러난 것은 그 냄새 때문에 본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세상으로 드러난 것이지, 만약에 냄새만 나지 않았더라면 저거는 5년, 10년을 갖다가 계속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견디다 못해 이제 사회에 대해서 고조 요청을 갖다가 보낸 거죠. 괜히 처절한 거죠, 저게. 그랬을 때 이 사회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거. 노부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숨진 지 열흘이 지나서야 알려진.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지 5년 만에 백골의 시신이 돼서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미라나 다름없는 상태였다고. 가족 없이 혼자 살다가 병까지 겹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친척이, 이웃이, 사회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결코 일어날 리 없는 일들. 정우군이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날, 따뜻한 관심이 그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